안녕. 오늘은 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가격표가 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볼 거야.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아. 탱크가 국경을 넘고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고 폭격이 도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만 말하려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전쟁이 달라졌거든. 이제 전쟁은 넓은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아. 좁은 길목을 쥐려고 해. 세계의 물건이 지나는 그 한 줄기 길. 그리고 그 길목은 결국 청구서가 되어 우리에게 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전쟁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해협에서 나타나고, 항로에서 나타나고, 보험료에서 나타나고, 운임에서 나타나고, 원유 가격에서 나타나고, 환율 전광판에서 나타나.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전기요금, 기름값, 공장 원가, 마트 가격표 위에 도착해. 전쟁은 멀리서 터진다. 하지만 청구서는 가까이 온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야. 우리는 전쟁을 보통 땅의 문제라고 생각해. 어느 나라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가? 어느 도시가 함락됐는가? 어느 국경선이 밀렸는가? 물론 그것도 전쟁이야. 하지만 2025년의 세계에서 전쟁은 땅에만 머물지 않아. 전쟁은 길목으로 번지고, 길목은 가격으로 번지고, 가격은 생활로 번져.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거야. 전쟁이 총성 밖으로 나올 때 시장은 어떻게 먼저 반응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왜 그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운가? 먼저 1990년으로 가보자. 중동의 작은 나라 쿠웨이트. 지도에서 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나라야. 하지만 그 작은 땅 아래에는 거대한 석유가 있었어.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어. 국경선 하나가 무너졌어. 그런데 세계는 그 장면을 그냥 지역 분쟁으로 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거든. 그 땅 아래에는 석유가 있었고, 그 석유는 세계 경제의 연료였어. 두 나라의 기름이 한꺼번에 멈췄어. 그 양이 하루에 약 430만 배럴. 세계가 매일 마시던 숨에 한 조각에 갑자기 막힌 거야. 그래서 사막의 침공은 곧 육아의 충격이 됐어. 사막에서 시작된 전쟁은 뉴욕의 시장으로 갔고, 도쿄의 수입 가격으로 갔고, 서울의 공장 원가로 갔어. 여기서 미국이 움직였어. 왜 미국은 그 먼 사막까지 갔을까? 표면적으로는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어.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동맹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경제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보여. 세계가 지나가는 길을 지키는 것. 석유가 움직이는 길을 지키는 것. 그 길이 끊기면 자동차가 멈추고, 비행기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난방이 멈추고, 물가가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사막으로 간 것은 단지 땅을 되찾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세계가 의존하는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여기서 전쟁의 성격이 조금 바뀌어.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길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해. 누가 길목을 쥐고 있는가? 누가 그 길목을 막을 수 있는가? 누가 그 길목을 다시 열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장을 움직여.
그런데 길을 지키는 데는 돈이 들어. 그리고 그 돈은 한 번만 드는 게 아니야. 계속 들어. 걸프전은 끝났지만 중동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 기지는 남았고, 함대는 남았고, 감시망은 남았고, 전쟁의 비용은 장부 위에 계속 쌓였어. 전쟁은 끝났다고 발표될 수 있어. 하지만 길목을 지키는 비용은 쉽게 끝나지 않아. 그리고 이 비용은 언제나 질문을 남겨.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가?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 그 길을 지켜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달라졌어. 물론 세계 유가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미국은 중동 석유에 예전만큼 묶여있지 않게 됐어. 셰일 혁명이 있었고 미국 땅 아래에서 다시 석유와 가스가 나왔어. 답이 먼 사막이 아니라 자기 발밑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미국은 그 먼 길에 조금 덜 매달려도 됐어. 중동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어. 그리고 미국은 오래 지키는 일에 천천히 지쳐가고 있었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긴 전쟁의 불빛이 꺼졌어. 그 전쟁의 이유는 석유만은 아니었어. 다만 그 장면은 미국의 피로를 보여줬어. 오래된 전쟁, 계속되는 비용, 끝나지 않는 주둔. 미국은 석유에서도 조금 멀어졌고 전쟁에서도 조금 멀어지려 했어. 하지만 길은 사라지지 않았어. 손님이 바뀌었을 뿐이야. 미국이 조금 멀어지는 동안 아시아는 더 깊이 남았어. 중국, 일본, 한국,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 나라들, 원유를 들여와야 하는 나라들,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와야 하는 나라들, 수출품을 배에 실어보내야 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었어. 그리고 그 끝에 한국이 있었어. 그리고 2022년 전쟁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엔 탱크와 참호의 전쟁처럼 보였어. 국경을 넘는 군대, 무너지는 도시, 불타는 전선. 하지만 곧 다른 전장이 열렸어. 가스관. 당시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깊이 기대고 있었어. 공장도, 난방도, 전기도 많은 부분이 그 가스관을 통해 움직였어. 그러자 갈등은 전선에서 끝나지 않았어. 가스관으로 이동했고, 전력시장으로 이동했고, 액화 천연가스선의 항로로 이동했어. 유럽은 바다로 눈을 돌렸어. 파이프라인으로 오던 가스가 줄어들자 배에 실려오는 가스가 더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전쟁은 육지에서 터졌지만 해답은 바다 위에서 찾게 된 거야.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해. 전쟁은 더 이상 전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 전쟁은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에너지 지도는 물가 지도를 다시 그리고, 물가 지도는 중앙은행의 금리표까지 흔들어. 그리고 이 흐름은 홍해에서 더 선명해졌어. 홍해,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길. 세계 무역이 익숙하게 지나가던 길. 그런데 이 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예멘 인근 바다에서 상선들이 공격받기 시작한 거야. 미사일과 드론, 상선 위에 경고등.
보험료의 상승. 누가 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그 한 발에 세 개의 배들이 항로를 바꿨다는 거야.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게 된 거야. 배들은 방향을 틀었어. 수에즈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멀리 돌아가기 시작했어. 항로는 사라지지 않았어. 다만 길어졌어. 그리고 길어진 항로는 시간이 됐고 연료비가 됐고 보험료가 됐고 운임이 됐어. 결국 돌아간 길은 가격표로 돌아왔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수에즈를 지나던 짐은 대부분 발이 묶이거나 돌아가야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건 폭발 장면이 아니야. 배 한 척이 공격받았다는 뉴스만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먼저 계산한다는 거야. 위험이 생기면 보험료가 먼저 움직이고 운임이 먼저 움직이고 재고 계획이 먼저 바뀌고 납기 일정이 먼저 흔들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표가 바뀌어. 총성은 예멘에서 들렸지만 청구서는 수에즈에서 작성됐어. 그리고 그 청구서는 다시 유럽의 창고로, 아시아의 항구로, 한국의 공장으로 왔어. 이제 호르무즈로 가보자. 호르무즈 해역. 지도에서 보면 아주 좁은 바다야. 가장 좁은 곳은 한강 너비의 수십 배쯤 돼. 바다라고 부르기엔 놀랄 만큼 좁은 목이야. 그런데 이 좁은 목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표 중 하나야.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거대한 산유국들이 있고 그 석유와 가스가 세계로 나가려면 호르무즈를 지나야 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지역의 원유와 가스는 세계 경제의 혈류처럼 움직여. 이 좁은 목으로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기름이 지나가. 세계 바다를 지나는 석유의 약 4분의 1이야. 세계 가스의 5분의 1도 이 길을 지나. 지구의 에너지가 매일 이 좁은 목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호르무즈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야. 헤엄면서 가격표고 보험증권이고 한율 전광판이고 중앙은행의 고민이기도 해.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원유 가격만 흔들리는 게 아니야. 가스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흔들리고 운송비가 흔들리고 생산비가 흔들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물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타나. 여기서 이란과 미국이 등장해. 이란과 미국의 긴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야. 오래된 갈등이고 세제와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어 왔어. 하지만 호르무즈가 있는 순간 그 긴장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게 돼. 전면전이 시작되지 않아도 시장은 먼저 움직여. 유조선은 항로를 다시 계산하고 보험사는 유형을 다시 계산하고 트레이더는 가격을 다시 계산하고 수입국은 재고를 다시 계산해. 그러니까 전쟁은 꼭 시작돼야만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전쟁 가능성만으로도 가격은 먼저 싸워.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이야. 전쟁은 총성이 나기 전에 이미 시장 안에서 시작될 수 있어. 뉴스워맨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없어 보여도 보험료는 오르고 있을 수 있어. 운임은 바뀌고 있을 수 있어.
원유 가격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 환율은 이미 반응하고 있을 수 있어. 시장은 전쟁의 가능성도 가격으로 만들어. 전쟁이 실제로 터지기 전에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길은 한국으로 와.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야. 한국은 에너지를 바깥에서 들여와야 해. 원유를 들여와야 하고, 가스를 들여와야 하고, 원자재를 들여와야 해. 그 에너지로 공장을 돌리고, 그 공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다시 배에 실어 세계로 보내야 해.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해협과 항로 위에 서 있는 경제야. 지도에서 한국은 육지에 있지만 경제의 몸은 바다 위에 걸쳐 있어. 그리고 그 의존은 숫자로도 보여.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와. 그리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지나와. 그러니까 그 좁은 목은 남의 바다가 아니야. 우리 기름이 매일 지나는 우리의 길이기도 해. 중동의 긴장은 한국의 원유 도입 비용으로 오고, 홍해의 불안은 한국 수출입 운송비로 오고, 호르무즈의 위험은 전기와 공장 원가로 오고, 달러의 움직임은 환율과 수입 물가로 와. 전쟁은 멀리서 터진다. 하지만 청구서는 한국에 도착해 이 청구서는 아주 조용히 와. 뉴스 속 폭발처럼 오지 않아. 전기요금 고지서처럼 오고, 주유소 가격표처럼 오고, 공장 원가표처럼 오고, 환율 전광판처럼 오고, 마트 가격표처럼 와. 그래서 한국은 전쟁을 남의 일처럼만 볼 수 없어. 총성이 들리지 않아도 가격이 움직이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전쟁터에서 멀어진 게 아니었어. 다른 방식으로 더 가까워져 있었어. 전쟁은 해협으로 번졌고, 항로로 번졌고, 가격표로 번졌어.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와. 가격이 흔들릴 때, 물가가 흔들릴 때, 환율이 흔들릴 때, 누가 이 흐름을 잡을 수 있는가? 정치인가? 시장인가? 중앙은행인가? 금리인가? 달러인가? 결국 다음 질문은 연준으로 가. 세계의 전쟁이 가격으로 번질 때, 그 가격을 마지막으로 받아 적는 곳, 그곳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흔들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금리가 움직이고, 금리가 움직이면 달러가 움직이고, 달러가 움직이면 한국도 흔들려.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전장이 아닐 수 있어. 그 마지막 장면은 연준 회의실일 수 있어. 불빛이 켜진 회의실, 닫힌 문, 움직이지 않는 금리, 다이얼, 그리고 세계가 기다리는 한 문장.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어쩌면 세계의 모든 싸움은 결국 이곳에서 차가운 숫자로 다시 번역되는지도 몰라. 전쟁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 땅에서 시작해
에너지로 번지고 항로를 흔들고 가격표에 도착하고 마지막에는 금리로 돌아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금리를 붙잡고 있는 곳으로 가. 연준. 돈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기둥. 시즌 하나의 마지막 질문은 거기에 있어. 돈은 무엇을 믿고 움직이는가?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편안한 밤 보내. 잘 자.